안녕하세요. 오늘도 다른 이야기로 돌아온 코리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남편 가족들과 한 번씩 모임을 가지는데요. 이때 할머니나 보통 시어머니,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레스토랑 비용을 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사실 정말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한 번씩 우리가 돈을 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유, 괜찮아. 그분들이 제일 부자야. 우리는 세금도 많이 내고 애들도 키워야 되지만 그분들은 세금도 적고 돈도 많고 애들을 키워야 될 필요도 없고 제일 부자야. 걱정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레스토랑에 가장 많은 분들이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아하게 레스토랑에서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많이 볼 수 있어요. 흔히 프랑스 젊은이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퇴직한 나이 드신 분들인데요. 왜 이게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이 부자이고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연금이 많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같은 이런 연금 제도가 프랑스에도 물론 있는데요. 국가의 복지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략 얼마나 받을까요? 프랑스 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퇴직 전에 마지막으로 받는, 그러니까 퇴직 전 1년간 받는 월급이라고 해요. 마지막 1년 평균 월급에서 뭐 연금납부, 뭐 가상계수, 뭐 연금납부 연수, 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이제 연금 액수를 정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마지막 1년간, 그러니까 마지막 퇴직 전에 마지막으로 받는 1년 월급의 반에서 약간 많은 정도가 보통 평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 전에 1년간 300만 원 정도 평균 월급으로 받으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금이 뭐 예를 들어서 한 170만 원 안팎이 된다든지 이렇게 보통 산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 남편 뭐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로 재직하셔서 연금이 뭐 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안팎으로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낸 월급의 반보다 약간 많거나 뭐 하여간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도 직장 생활을 꽤 오래 하셔서 받는 연금의 수령액이 거의 3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꽤 많죠. 둘째, 재산을 자식한테 물려줘야 된다는 개념이 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연금을 많이 받더라도 한국처럼 자식한테 물려줘야 한다든지 또는 뭐 이제 결혼했을 때 부모님이 좀 보태주셔야 한다든지 아니면 주택을 구입할 때 부모님들이 좀 보태주셔야 한다든지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있다면 사실은 연금을 다 이제 많이 써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는 이제 아이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사실은 대학 비용으로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실 그런 게 좀 없는 게 결혼하는 사람들도 잘 없고 또 부모님들이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 집을 조금 사는데 보태준다든지 목돈을 보태줘야 된다든지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대학 비용도 많은 부분 굉장히 비용이 싸거나 거의 반 공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목돈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잘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이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셋째, 병원비가 거의 들지 않아요. 거의 100% 들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잘 모르겠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거의 100% 보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르신들 보면 치아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이러면 목돈이 나가는 경우가 많다든지 아니면 암이나 이런 큰 질병으로 이렇게 목돈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대부분의 질병이나 거의 뭐 다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병이나 이제 모든 어떤 사소한 질병에 거의 보장이 100% 되기 때문에 목돈이 나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어서 그런지 병원에 나이 드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세요. 넷째, 저축의 개념이 없어요. 프랑스는 좀 재미있는 게 부자를 부러워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축하지 않고 그냥 인생을 즐기면서 씁니다. 유일하게 돈을 조금 이제 아껴서 저축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주택 구입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남편 가족들 중에
좀 이제 주택 가격을 다 갚았다든지 이러면 아 부자야 이제 더 이상 돈 모을 필요 없어 이제 쓰면 돼 약간 이런 개념이 있어요. 어차피 재산이 너무 많아도 세금으로 다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재산을 막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고 이제 집 한 채 빚을 다 갚으면 아 이제 다 했다 나 다 했다 이제 쓰자 인생을 즐기자 하고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약간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이제 어느 정도 주택 이제 가격 다 빚을 다 갚고 나면 굉장히 인생을 즐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해변가나 아니면 레스토랑이나 이렇게 뭔가 리조트에는 항상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큰 차에 대한 욕심도 없으시더라고요. 여기는 거의 좀 오래된 뭐 십몇 년 된 차 그냥 다 타고 다니시고 더군다나 소형차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차에 들이는 비용도 거의 없으세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항상 나이 드신 분들이 좀 현금을 여유 있게 가지고 있으시면서 해변가에서 즐기시고 또 와인 한 잔 이렇게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게 100% 좋다는 뜻은 아니고요. 뭔가 모르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좀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나이 드신 분들 중에 힘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노인을 위한 나라 프랑스에서도 우리가 약간 본받을 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Like, subscribe.